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지문은 신용카드 사용이 우리 소비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금으로 낼 때보다 카드로 낼 때 돈을 더 쉽게 쓰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이 글은 바로 그 현상 뒤에 숨겨진 심리적 원리를 파헤칩니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부터 잡아볼게요. 이 글은 먼저 신용카드가 우리의 소비 방식을 바꾼다는 핵심 주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현금과 신용카드의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엔 뇌과학 실험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매 실험 사례를 통해 주장을 증명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따라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Paying with plastic 이 표현으로 시작하네요. 여기서 플라스틱, 이 단어는 플라스틱 카드, 즉 신용카드를 의미하죠.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이 동명사구가 문장 전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명사 주어는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해서 동사의 changes, 이 단어처럼 s가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문장 뒷부분에 콤마와 함께 altering, 이 단어가라는 ing 형태가 나오죠?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앞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꾼다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은 돈 쓰는 방식을 바꾸면서 동시에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법까지도 바꾼다는 의미가 되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먼저 현금 결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금으로 무언가를 사면 그 구매는 in actual loss, 즉 실제적인 손실을 수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lighter, 더 가벼워지니까요. 돈이 사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문장을 보면 however, 이 단어를 통해 신용카드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make the purchase abstract, 구매를 추상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abstract, 이 단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오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의 다운사이드, 즉 부정적인 측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Make the purchase abstract. 이 표현은 만들다, 구매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O형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목적어인 the purchase, 이 표현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abstract, 이 형용사가 온 거죠.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abstractly, 이 부사를 써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으니 형용사가 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뇌 영상 실험이 보여주기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인슐러, 우리말로는 뇌섬엽이라는 뇌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킨대요. 이 뇌섬엽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죠. 즉, 카드를 쓰면 돈 나가는 고통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조용해진다는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suggest, 이 동사 뒤에 that,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긴 절이 왔어요. 이 that, 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갖춘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와서 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명사절을 만듭니다. 실험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 내용 전체가 서게스치, 이 단어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that, 이 관계대명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뒤 문장이 완전한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 문장은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경경제학자의 말을 빌려 신용카드의 본질은 Your brain is anesthetized, 당신의 뇌가 지불의 고통에 대해 마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anesthetize, 즉 마취시키다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뇌섬엽 활동 감소 현상을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유로 표현해주고 있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is anesthetized, 이 표현이라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주어인 your brain, 즉 뇌가 무언가를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해 마취되는 대상이죠. 이렇게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일 때는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를 써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보는 건 해석의 기본이에요. 여섯 번째 문장은 앞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중간 결론입니다. 아주 명쾌하죠. 돈을 쓰는 것이 doesn't feel bad,
나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you spend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적 효과가 실제 소비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7번째 문장에서 consider this experiment. 이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시작합니다. MIT 교수들이 보스턴 셀틱스 경기 티켓을 두고 실제 경매를 열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하면 독자의 시선을 확 끌면서 이제부터 내 주장을 증명해줄게라는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8번째 문장은 실험 설계를 보여줍니다. 참가자의 절반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들었고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신용카드로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결제 수단이라는 변수 하나만 다르게 설정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려는 거죠. 9번째 문장은 간단합니다. 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입찰가를 에버러짓, 즉 평균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그 놀라운 결과가 공개되겠죠. 10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It turns out that 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표현으로 시작하네요. 평균 신용카드 입찰가가 현금 입찰가보다 twice as high as, 무려 2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지불에 고통이 없으니 훨씬 더 과감하게 돈을 쓰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twice as high as, 이 표현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배수사 비교 구문입니다. as 원급 as 앞에 twice 같은 배수사를 붙여서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나타내는 거죠. two times higher than, 이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 덕분에 두 그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전달되죠. 11번째 문장은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최종 결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썼을 때 그들의 입찰은 much more careless, 훨씬 더 부주의했다고 요약합니다. careless, 이 단어 하나로 신용카드가 사람들의 소비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more careless, 이 표현이라는 비교급 앞에 much, 이 단어가 쓰였죠.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much 외에도 even, far, still, a-lot 등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very, 이 단어는 절대 비교급 앞에 쓸 수 없다는 것,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도 돼요. 마지막 12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no longer, 더 이상 지출을 제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The need to limit their expenses, 지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이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용카드 결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abstract, 추상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결과로 뇌가 지불의 고통에 anesthetized, 마취된다는 비유적 표현,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 상태가 careless, 부주의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세 단어의 흐름만 기억해도 지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신용카드가 어떻게 우리의 소비를 바꾸는지 그 심리적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용카드가 지출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뇌를 마취시켜서 결국 우리를 더 부주의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글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예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